2023년 5월 26일 지금 당장 대학인이 알아야 할 시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향림 시사 터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향림 시사 터치 첫 곡입니다. 데이식스의 예뻤어.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너도 이제는 나와의 기억이 추억이 되었을 거야. 너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다 지나간 일일 거야.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먼저 생각해줬어. 아무 일 아니어도 미안해 고마워해주던 너 생각이 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아직도 가끔 네 생각이 나. 어렵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Baby I know it's already over. 아무리 원해도 너는 이제 이미 끝나버린 SUB 기자석. 안녕하십니까? SUB 기자석의 문서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김상희 기자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희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SUB 기자석의 김상희입니다.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의 에스코트 요청을 경찰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비판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가운데 애초에 무리한 요청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기자님,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게시판에 경찰이 임산부 에스코트를 거절한 이유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글에선 최근 부산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병원으로 옮기는 호송 요청을 경찰이 외면한 일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임산부 남편이 출산을 앞둔 부인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면서 2번이나 경찰에 에스코트를 요청했지만 119에 신고하라거나 관할 문제로 거절당했다고 운을 뗐는데요.
이어 작성 전 남편이 경찰에게 에스코트를 요청한 거리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경찰이 임산부 에스코트를 거절한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고 본 글을 임산부 호송 요청을 경찰이 외면한 일을 다뤘군요. 작성자가 남편이 경찰에게 에스코트를 요청한 거리를 지도에 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 거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해당 구간은 부산 서쪽 끝에서 도심을 가로질러 동쪽 끝 해운대에 이르는 먼 거리였습니다. 작성전 본인들은 무조건 저 해운대 병원으로 가서 아기를 낳고 싶은데 119는 가장 가까운 출산 가능 병원 응급실밖에 안 가주니 이를 악물고 119에 전화를 안 했다. 경찰에 무작정 에스코트를 해달라고 요청하곤 억울하다고 제보했다고 비판했죠. 이어 서울로 따지면 김포공항에서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까지 에스코트 해달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산부의 남편이 요청한 거리는 상당히 멀었고 이에 작성자는 119는 가까운 곳으로 가니 전화하지 않고 경찰에 요청했다며 비판했군요. 그렇다면 임산부 내외가 제보하여 앞서 보도된 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 11일에 올라온 글엔 출산 징후가 있는 임산부와 그의 남편이 산부인과로 향하던 중 있었던 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은 산부인과로 향하던 중 도로가 정체될 조짐이 보이자 인근에 정차한 경찰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부부가 요청한 산부인과는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20km 떨어져 있던 병원이었죠. 이에 경찰은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거절했고 다시 운전대 잡은 남편은 112에 재차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119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말했고 광안대교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재차 요청을 하고 나서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었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앞서 올라온 글엔 출산 징후가 있는 임산부와 그의 남편이 산부인과로 향하던 중 있었던 일이 담겨 있었군요. 이번 사건으로 또 다른 글이 올라왔었는데 그 글은 무엇입니까? 직장인 커뮤니티에 임산부 경찰차 에스코트 그만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경찰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경찰은 범죄, 긴급신고, 일일이 다 응급구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장비도 없다. 응급환자는 119에 신고해서 도움받는 게 맞지 않냐. 112에 신고할 여유는 있고 119에 신고할 여력은 없냐라며 지적했는데요. 이어 해당 지역은 상습 정체구역이다. 옆 동네도 아니고 1시간 넘게 걸리는 구역으로 이동하다가 정작 내가 같은 구역에서 강력사건이 나오면 그 공백을 어떡하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부부의 이기심에 경찰이 곤란했던 사건이었는데요. 한 아이의 생명이 달려있는 만큼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게 더 좋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SUB 기자석의 문서윤, 기자의 김상희였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에 이어서 원희의 15초 후 들려드릴게요. 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인 없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밤이 오면 싸워왔던 기억 읽길 쓸만한 노트와 연필이 생기지 않았나 내 맘대로 그린 세상
좋지 아니한가 강물에 넘칠 눈물 속에 우리 같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린 웃기지 심호흡 한번 내뱉으면 다른 준비 운동 나는 필요 없어 이젠 내게 달려갈 거야 손목 시계 소리로 15초 후 내 심장 지금 또 전력 질주로 터질 듯이 뛰고 있는 걸 너의 맘이 1등 그 팁을 끊겠어 지금 내게로 달려갈게 입안에 빙빙 도는 넌 네가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있잖아 사실은 말야 나는 너야 너야 너 하나뿐인 걸 숨차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운동할 리듬 매듭을 예쁘게 이대로 나를 너에게 선물해 그대로 날 기다려 출발선 앞에 내 심박은 이미 널 처음 본 순간 최대치를 뛰어넘었어 너의 맘의 빈틈 난 파고들겠어 지금 내게로 달려갈게 입안에 빙빙 도는 넌 네가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있잖아 사실은 말야 나는 너야 너야 너 하나뿐인 걸 숨차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운동할 리듬 매듭을 예쁘게 이대로 나를 너에게 선물해 그대로 날 기다려 출발선 앞에 필요 없어 바톤 같은 건 너의 손만 잡고 달릴게 너의 자리 옆에 나의 자리 Baby always be together 입안에 빙빙 도는 넌 네가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있잖아 사실은 말야 나는 너야 너야 너 하나뿐인 걸 숨차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운동할 리듬 매듭을 예쁘게 이대로 나를 너에게 선물해 그대로 날 기다려 출발선 앞에 한 주간의 핫 이슈를 모았습니다. 이번 주 핫 이슈. Okay, 3, 2, 1, let's jam.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프라이팬에 애벌레를 튀기던 중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3일 부천시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로 40대 여성 A씨 등 51명이 대피했으며 집 내부와 가스레인지 등이 타 3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죠. 화재 당시 A씨는 주방에서 스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애벌레를 튀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불은 19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애벌레에 묻어있던 수분이 기름에 닿으면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공동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월 13일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 4층 연인 집에 불을 질러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죠. 술에 취한 A씨는 연인과 다투정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청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요. 이 불로 경비원이 다치고 입주민 50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몇몇 가구와 13개 층 외벽이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죠. 검찰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화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하루빨리 강화돼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충북 청주에서 4살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4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경 청주시 한 빌라에서 친아들인 4살 B군을 목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의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A씨는 최근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며 자수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죠. 경찰 관계자는 반인류적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유족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랍니다.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 들려드릴게요. 뜨는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다신 생선 가게는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거미로 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나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나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요 깊은 바다 자유롭게 날던 내가 한없이 밑으로만 가라앉고 있는데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거미로 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나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나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요 나는 나만 고양이 홀로 나는 나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나만 고양이 홀로 언제 한 번은 TV를 보는데 부모님이 아이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혼내던 이유는 단지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단 이유였죠.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 이러는 거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부모님의 욕심 같았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적당한 잔소리가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아이는 이미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를 보며 전 그저 안타까웠고 너무 힘들지만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이 행복하지 않다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향림 시사터치 함께한 스태프들 소개할게요. 제작가 AD의 진다빈, 기술의 김성경, 게스트의 김상희, 그리고 진행의 저 문소연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설의 드라이 플라워에 이어 터치드의 하이블리 들려드릴게요. 꺼내야 할지 어제 내가 꺼냈던 마른 꽃처럼 바짝 말라 있었어. 나는 고개를 들고서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다 다시 네가 없어도 괜찮아. 여기서 말라가고 있을 거야. Flower 나는 말라버려 널 기다리다 그래도 난 시들어 널 못 볼 일은 없을 거야. 마음속으로 수백 번 너와 얘기를 계속 나눠보지만 결국 대답은 못 듣고 무작정 거르니 너의 앞에 와 있어. 입은 떨어지지 않고 내 앞 발자국 소린 멀어지는 게 느껴져. 다시 네가 없어져도 괜찮아. 여기서 말라가고 있을 거야. Dry flower 나는 말라버려 널 기다리다 그래도 난 시들어 널 못 볼 일은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손을 두고 옆에 서서 웃는 너만 바라보다 꽃을 내게 건넸을 때 너의 표정과 마음을 알아버렸네. Dry flower 나는 말라버려 널 기다리다 그래도 난 시들어 널 못 볼 일은 없을 거야. Dry flower 믿을 수가 없어 널 기다리다 나도 알아 난 이미
사랑스러운 너와의 첫 만남부터 이별까지 처음으로 반려견을 키우게 된 주인공 다나와 모든 것이 처음인 강아지 명동이가 만나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강아지 수명 20년. 너와 내가 함께하는 20년 동안 우린 어떤 일을 겪게 될까? 제가 즐겨보는 이선 작가님의 개를 낳았다라는 웹툰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반면 무책임한 견주들의 이야기도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웹툰을 통해 반려동물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책임감을 배울 수 있길 빌어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준 작품이 있나요? 그럼 방송국 오픈 채팅을 통해 사연을 보내주세요. 학생회관 2층에 있는 방송국에 직접 방문해도 된답니다. 사연에 당첨돼서 기프티콘도 받아보는 건 어때요? 이어서 SUB 뉴스가 방송되겠습니다. 대학인의 소리, 형님인의 소리, 순천대학교 방송입니다.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SUB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기말고사 대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시험 불안에서 나를 구해준 시간관리 방법이며 모집 대상은 우리 대학 재학생입니다. 본 워크숍은 오는 2일에 진행하며 신청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진로 취업 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 750-5319, 750-531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 대외협력실에서 2023학년도 에코 진로 체험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6월 1일 목요일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정보와 진로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 대상은 관내 청소년 및 교사 등 1000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대외협력실 750-3196, 750-3196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2023학년도 1학기 전자책 스마트 그림 서평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전자책을 읽고 AI를 통해 작성한 그림 서평 작품 27점이 전시됩니다. 전시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며 도서관 학습관 1층과 온라인을 통해 전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도서관 750-5018, 750-5018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문소연이었습니다.